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요건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 로보택시를 얼마 전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8월 8일에 공개하려고 했다가 10월 10일로 바꿨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작살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또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로보택시가 당장 내일 모레부터 상용화될 겁니다를 기대를 했던 거는 아닌데 왜 그렇게 좀 혹평을 받았다 보세요? 우선은 사람들이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꿈을 팔고 있다라는 걸 해석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건 마케팅 이벤트 행사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해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Q&A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죠.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보여주는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주가랑 연동시키니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하고 매출은 어떻게 나며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서, 그러니까 인베스터스 데이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쇼하는 날이었는데 네. 기대는 투자자들이 기대를 해버리니까 우리 나 실망했어. 뭐 저기 뭐 그냥 자기 잘났다라는 거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그 옵티머스 쫄쫄이 입고 춤추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뭐 차 타고 나오더니 네. 자기 혼자 뭐 얘기하고 화면상으로 브레이드 러너가 나오는데 나는 브레이드 러너를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러한 디스토피아가 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거는 쫙 보면서 LA 사진 그 야구장 보여주면서 주차장이 필요 없는 사회, 여기 주차장이 없으니 이게 다 어디 갈까? 녹지로 변할까? 그랬더니 갑자기 초록색으로 쫙 변하잖아요. 얼마나 투자자들이 웃었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사회를 꿈꾸거든요. 큰 그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좋아요. 그런 것 목표, 제가 앞부분에 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X가 지금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화성에 대한 꿈을 꾸었기에 화성에 가려고 하는 경제적인 규모의 경제를 우주산업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봤을 때 그것의 첫 번째 열쇠로 재사용 가능한 부스터로 봤다라는 거고, 로켓으로 봤다라는 것, 여기에 목숨 걸었다라는 것, 이것이 성공함으로써 로켓 한 번 발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1년에 100개씩 쏠 수 있는 로켓을, 이거는 인류 역사상 없었던 거고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잖아요. 스페이스 X가 없었으면요, 작년에 가장 많은 로켓을 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중국이 국가적으로 우주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스페이스X가 100개 딱 해주니까 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도 규모의 경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꿈을 크게 꿔야 되는 꿈을 거고. 크게 꿔야 되고, 그 꿈을 크게 해서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이룰까? 저 웨이모를 그냥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웨이모의 기술은 현대 단계에서는 테슬라에 앞서 있는 거 맞아요. 웨이모는 지금 여러분, 웨이모가 밝힌 통계에 의하면 7월부터는 일주일에 유료 결제가 1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요. 네. 이제는 우버에서 한국인들도 관광객들도 누구든지 부를 수 있거든요. 우버 앱만 깔면은. 그래서 LA,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피닉스, 오스틴 4개 도시, 그리고 또 앞으로 2개 도시를 더 확장한다 그러고요. 잘 되고 있어요. 물론 근데 웨이모를 단점을 보죠. 2가지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차량 지금 현재 생산 가격이 20만 달러입니다. 왜냐하면 레이드하고 라이다를 붙이잖아요. 2억 7천만 원. 그렇죠. 이거는 택시 운전사들도 사기 힘들고 그냥 웨이모가 직접 해야죠. 그리고 개인이 살 수 있는 차량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외형도 너무 거대하잖아요. 여기 뭐 현대 아이오닉하고 같이 협업한다 그러더라도 그게 장비 붙이면 그냥 20만 달러가 될 거예요. 자,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그럼 그거를 가격을 내쳐서 10만 달러에 막 라이다 달려 있는 거 여러분 사시겠어요? 택시 영업 하시려고? 잘 안 사실 거예요. 대중화되기 되게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원격 조정을 합니다. 필요시 개입. 네, 필요시 개입. 이걸 크루즈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5마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러다가도 사고를 냈고. 근데 크루즈도 웨이모도 원격 조정 사람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아직도 개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규모의 경제로 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네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옆에는 아니고 어디 뭐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쫙 앉아가지고 레이서들처럼 이제 오락기 핸들 잡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국의 바이두의 아폴로라는 로봇 택시도 한번 옛날에 그런 이미지가 나왔었는데 엄청난 이 원격 조종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규모의 경제로 근본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자율주행 기술도 기술이지만 규모의 경제로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건데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학술 논문 중에 2000년도 초반에 나온 논문인데, 비터 레슨, 되게 쓴 교훈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더 비터 레슨이라는 것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AI를 진화시킴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다. 즉 AI의 이 신경망 학습을 이 블랙박스로 놓여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개선해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개입하고 어떻게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서 개선되는 게 더 빠르더라. 트랜지스터의 능력, 그러니까 지금은 GPU의 능력이 AI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센서도 중요하지만 센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라는 거고 AI의 그 성능은 GPU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웨이모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테슬라의 FSD가 버전 11까지는 안 좋았던 이유는 GPU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HBig이 나왔잖아요. HBig이 쏟아지고 있고 테슬라가 그것을 8만 개를 구축을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린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블랙웰이 나올 거고. 자, 이러면 원래는 그래요. 90대 11 법칙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에는. 즉 90%의 퍼포먼스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10%가 들고 나머지 10%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90%가 들어요. 이걸 90대 10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렇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90%까지 왔는데 이 10%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는데 이 10%를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병목 현상이 2024년 2분기까지 있었다. 컴퓨팅 병목 현상. 근데 이것이 2분기를 끝으로 해서 해소됐다. 우리는 컴퓨터 병목 현상이 해소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도적 컴퓨터가 완성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대단히 좋아지면서 2025년에 기대하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또 살짝 트릭이 있죠. 인간은 사고를 좀 내거든요. 사실 인간 사고율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인간보다 안전해진다는 건 제가 인간보다 훨 수십 배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보다 좋아진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2025년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컴퓨팅 파워가 무진장 좋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테슬라는 버전업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700만 대의 차량을 만들었잖아요. 네. 물론 지금 이 버전업을 해서 흔히 말하는 FS13이 나오면 가장 큰 논쟁은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가 있는데 이걸 뭐 AI3, AI4라고도 얘기하는데 흔히 말하는 추론 칩이 깔려 있는 것들이 지금 차량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FS를 쓰지 않던. 네. 그래서 FS를 쓰게 되면 이것이 가동이 연결되게 되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 3에서 그러니까 FS13 내년에 나올 것들이 작동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발표한 거는 필요하면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갈아 껴주겠다. 그래서 갈아 껴주겠다. 무상으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다면 하드웨어 3에서도 가능하게 해보겠다. 만약에 저희들이 실패한다라면 뭐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면 지금 700만 대가 아니래도 좋아요. 그냥 500만 대로 치죠. 500만 대에서 어느 순간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자, 이것이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그 보정해주는 운전자들 저기 대리기사님들처럼 기다리지 않고 있어도. 네, 그러니까 제가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어느 순간 기존에 팔렸던 가격으로 팔렸던 모든 차량이 월 이용료만 내면 갑자기 자율주행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시장이 어떻게 규모의 경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유일한 답은 아니겠지만 대단히 뚜렷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시장에 대한 접근법, 즉 대단히 고가의 차량으로 레이더와 라이다를 다 설치해서 레이더하고 라이다라는 것은 하나는 빛을 쏘는 거고 하나는 음파를 쏴가지고 네. 앞에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거는 이 정확도를 대단히 특히 앞에 있는 사물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어두울 때 비가 올 때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죠. 안전성이 더 높아지죠. 근데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테슬라도 훈련을 할 때는 레이더하고 라이다에 있는 차량을 돌립니다. 네. 그래서 막 일각에서 이제 트릭 쓴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죠. 학습할 때는 필요해요.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그래서 어두울 때 저 정도 보이는 것이 카메라로 보이는 것이 레이더로 라이다로 찍어주면서 이거는 몇 메타 거리라고 이 비전, 그러니까 컴퓨터로 본 이 카메라로 본 시각에 대한 거리감을 정확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카메라로 이 정도로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이 정도 날씨에서 레이더 라이다를 바로 찍어줄 테니까 이거는 1.5m의 거리야. 도로주행 시험 볼 때 옆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이. 그렇지. 해주면 이게 흔히 말해서 이것이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언톨로지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여기다 이렇게 태그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레이더 라이더 없이도 사진 이것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거리감을. 선생님이 저거 200m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도를 가지고 계산해 줬으니까 이
그렇게 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만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라이다는 학습용으로 흔히 말해서 학습 데이터에다 태그를 붙여줘. 이런 용어로 라이다하고 레이더는 쓰고 있어요. 근데 일반 차량에는 라이다 레이더는 없는 전혀 거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규모의 경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맞다. 그러니까 차마다 다 웨이모처럼 다 라이다 레이더 다 붙여놓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냥 선생님으로 몇 번 저 카메라와 그 비전을 가르쳐주는 정도로만 하고 차에서 내려주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시장이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고 2025년에는 일론 머스크는 로봇 택시는 네. FSD라고 얘기 안 했어요. 로봇 택시는 2026년이야 될 수도 있고 빠르면 뭐 안 되면 2027년 전엔 될 거라는데 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 여러분 잘 안 믿으시니까 저도 잘 안 믿고 2027년, 2028년으로 삼아도 좋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올 거냐면 FSD 13부터는 FSD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는. 그리고 중국에서도 허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2025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는 중국은 될 거라고 봐요. 유럽은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럼 중국만 되더라도 FSD 구독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하게 AI 매출이죠. AI 매출이 드디어 재무제표에 잡히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FSD 13부터 이런 부분이 생길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볼 때 용어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슈퍼바이즈드라는 용어하고 언슈퍼바이즈드라는 용어가 구별하셔야죠. 지금 쓰는 건 다 FSD 12 버전, 12.5 버전은 슈퍼바이즈드. 이거는 인간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핸들을 스티어링 휠을 주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슈퍼바이즈드고요. 우리가 진짜 로봇 택시로 가려고 하고 진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출퇴근 시간에 그냥 놀고 자고 뭐 영화 보고 하려면 언슈퍼바이즈드. 인간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고 스티어링 휠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것을 언슈퍼바이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예 그냥 핸들조차 없을 정도로. 뭐 없애도 되고 뭐 있던 없던 보지 않는, 이거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자꾸 지금 트럼프 지지하는 이유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이거 좀 허가 좀 빨리 해달라.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다음 임기 안에 자율주행을 시작할 수 있으니. 그렇죠. 그것도 초기에.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로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로봇 택시도 규제 사항이에요. 로봇 택시를 허가해 주는 거는 도시마다 다르죠. 물론 지금 우버나 리프트에 의해서 뉴욕의 그 옐로 캡들은 다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이 뉴욕에 우버하고 리프트가 들어갈 때도 뉴욕에서 여러 복수의 택시 운전자분들이 분신하셨어요. 그 시장 우리 빼앗길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여기 로봇 택시가 어떻게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는 순간 100% 무릎 붕괴될 텐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서울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아무리 자율주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더 센데.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이행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에는 로봇택시는 쉽게 대도시는 못 들어갑니다. 인구가 소멸하고 있거나 인구가 작은 도시에서 합의가 좀 더 뭐 보조금에 대한 게 이루어지고 이런 도시에서는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택시는 허가 산업이라는 거고 이건 국가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로봇택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FSD는 할 수 있어요. 왜? 내 개인용 차량에서 내가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퇴근할 때 편하게 출퇴근하겠다. 개인용은.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시장이 좀 더 빨리 와야 되고 저는 이 시장이 2025년에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이거는 가능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슈퍼바이즈드긴 하지만. 근데 아니 언슈퍼바이즈드로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은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2025년에 언슈퍼바이즈드 테스트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도심 중심으로 가겠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에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첫 번째 효과는 정부에서 언슈퍼바이즈로 가기 위한 허가 절차에 의한 필요 데이터를 충족시킬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일반 사람들도 신뢰가 가면서 나도 FSD 해볼까? 테슬라 차주였는데 지금까지 FSD 돈 월 안 내고 있었는데 나도 가볼까? 즉 신뢰도가 생겨야 사회적 신뢰도는 되게 천천히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은. 예. 목숨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FSD 구독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지고 이거 시장이 확대되면 중국까지 갔을 때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슬라 주가가 흔히 말하는 진짜 폭발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은 모델 3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였죠. 그때 와 진짜 전기차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진짜 1000% 올랐다가 다시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하락의 모멘텀은 뭐냐면
AI 매출이 재무제표에 찍혀서 기관 투자자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아니라 수익률로서 AI를 평가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한번 폭발할 수 있다. 그렇죠. 모델 3 대량 생산이 시작됐을 때처럼 네. 10배 갑니까? 그렇게 갈 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10배 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네. 기관 투자자들도 공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무제표상의 AI 매출 지표가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문신으로 새겨놔야겠다. 그때 제가 놓쳐가지고 얼마나 속이 쓰렸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기대에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그거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동차의 매출 순이익률을 보게 될 것이고요. 전기차의 두 자리 숫자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를 보실 때 봐야 될 가장 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얼마 전에 그 로보택시 공개할 때 나왔던 건 이제 핸들이 없는 차량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12명까지 탈 수 있는 뭐 미니버스 같은 것도 공개가 됐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있던 테슬라 모델하고는 사실은 뭐 크게 다를 거는 없었던 거예요, 디자인표는. 그러니까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하고 가속 페달하고 스티어링 휠이 없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충분히 초기에 시장 나갈 버전이 아니라 미래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핸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불안감을 더 느낄 수 있거든요. 핸들 없는 차를 탈 정도로 이게 안전한가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지만 중간에 그 차 모델에서 저는 모델 2도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랬냐면 가격이 한 3만 달러 정도가 될 거라 그랬어요. 판매 가격이. 네. 여러분 차량을 3만 달러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최소치는 없지만 4-50만 대 이상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이제 4천만 원대 초반으로 로보택시를 팔겠다. 그러려면 뭐예요? 장기적으로는 100만 대, 200만 대가 찍혀야 이 규모의 경제 산업에서 이것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랜저 깡통차 가격으로 이제 팔겠다라는 건데 로보택시를. 그렇죠. 근데 그 정도 하려면 그랜저를 한두 대 만들어서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로보택시를 만드는 그 생산 라인에서 핸들 붙이고 브레이크 페달 붙여서 모델 2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걸로 가격에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3만 달러라고 위 로봇데이에서 명확한 시그널을 줬어요. 3만 달러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하겠다는 뜻이구나. 그렇죠. 대량 생산하는 그 라인에서는 로보택시만이 아니라 원래 이야기했었던 핸들과 핸들이 스티어링 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로보택시와 모델 2로 나뉠 거라고 한번 일론 머스크가 2023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네.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가는 거구나라고 위 로봇 행사에서 저는 읽었고 이번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걸 읽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먼저 나올 것은 아마 저가형 이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이 허가되는 상황에 따라서 핸들을 집어넣고서 스티어링 휠을 집어넣고서 로보택시로 나아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도 국가 허가 사항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안전해지면 궁극에 가서는 빼겠죠. 지금 그 왜 사이드 미러 그거를 카메라로 대체하는 것도 그 법 고치는데 이게 되네 마네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네. 이런 거 하나 안전 규정, 인간의 안전하고 관련된 거는 정부도 당연하게 까다롭게 굴어야 됩니다. 인간의 안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로보택시 같은 경우 사이드 미러가 아예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허가사는 이건 궁극에 가서 우리가 팔고 싶은 차량의 디자인을 얘기한 것이지 중간에 여기다 사이드 미러 부착하고요. 핸들, 스티어링 휠하고 브레이크 페달 있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모델 2를 만들어서 먼저 저는 판매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모델로.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지만 자동차 시장도 그렇고 자율주행 시장도 그렇고 로봇 시장도 그렇고 우주선 시장도 그렇고요.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시장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수익률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로켓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규모의 경제를 봐야 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은 또 대중은 마이너리티에 이제 주목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로봇 행사 때 옵티머스 봇을 옆에서 누가 사람이 조정했네 만에 이거 가지고도 또 논란 많았잖아요.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날 행사 보면서 제가 어디에서 라이브 중계를 잠깐 했었는데 저거는 조정하는 거다. 조정하는 거가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냐가 중요한 건데요. 우선은 로봇을 갖다가 사람들의 파티 속에서 막 셀카 찍고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뭐 이런 데다가 내놔놓을 때는 사고도 날 수 있고 로봇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아직까지는 걸어 나온 건 저는 원격 조정하지 않았다고 봐요. 걸어 나오고 사람들 앞에서 포즈 취하고 이런 걸 하는데 춤추고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원격 조정을 안 하고서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죠. 문제는 원격 조정을 하더라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다는 거 여기서 가장 큰 진일보 한건 본 거는 DOF예요. 여러분 DOF라는 개념을 외워두셔야 되는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근육 그러니까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예요. 우리 인간의 손가락은 외워두시면 좋은데 28DOF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28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테슬라가 그 전에 보여줬던 DOF는 11DOF였어요. 근데 요번에 보여준 DOF는 22DOF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가 시장에 나올 때는 반드시 28DOF를 가져야 돼요. 28DOF 갖지 못하는 달리기 잘하고 점프업 잘하는 로봇은 계속 점프업만 하면 되고 달리기만 하면 되죠. 공장에서 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이 아마존이 지금 쓰고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처럼 손바닥만 있는 로봇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상자만 나눌 거니까. 흡착만 하면 되는. 네, 이거는 특수 용도에 만든 로봇이기 때문에 박스만 잡으면 되는. 박스만 잡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리 근육도 타조처럼 뒤로 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 여동생에 자꾸 이제 비유를 주니까 해서 사실은 종이컵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공장에도 옵티머스를 들고 싶다는데 뭐 손바닥만 있다든지 손가락의 각도가 그 각도는 제가 잘 못하죠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냐면 인간이 하는 작업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휴머노이드인.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야 또 공장의 시설도 휴머노이드 로봇 들이기 위해서 공장을 다 바꾸고 막 문 다 더 크게 뜯어 고치고 뭐 문턱 없애고 뭐 이러면 안 하죠. 중소기업에서 이걸 어떻게 네. 로봇을 데리고 와요. 인간 크기를 일부러 170몇 센티미터잖아요. 맞춘 이유가 원래 있는 공장 하나도 바꾸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DOF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망치 둘 수 있다라는 거고. DOF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손가락 관절이고 뭐 다른 팔 관절, 다리 관절 다 똑같이 또 네. 비유를 할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손가락 그 DOF가 가장 높습니다.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고. 와, 그럼 진짜 손을 인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네.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술적 진일보를 봐야지. 그날 막 수십 대의 로봇 풀어놓는데 일부는 원격 조정 당연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원격 조정이 저는 큰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또한 저는 거기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저는 사실은 황당했어요. 사실 가정에 나와가지고 베이비시터하고 차 나르고 막 트렁크에서 물건 자동차에서 물건 나르고 쪼수. 저 죽기 전에 그런 로봇 한 마리 말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한 대 집에다 들여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저렴한 비용으로 진짜 죽기 전에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런 걸 또 얘기한 거예요.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 시장 나오려면요 거의 저는 10년 안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장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공장은요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끊임없이 제거하면서 공장은 진화합니다. 안전하게 동선 딱 짜서.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이 다쳐요. 그 공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그 공장 안에도 동선이 있죠. 노란 선으로 딱 쳐놓고 이 바깥은 사실은 벗어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네. 그 안전사고가 나는 게 뭐냐면 그 규칙이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발생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공장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 놨어요. 예. 자, 이런 거는 AI가 들어가서 작업하기 되게 쉽습니다. 짜여진 동선에 가서. 짜여진 동선에서 몇 개만 연습하면 그 공장에 맞게끔 흔히 말하는 파인 튜닝, 추가 학습만 하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패턴만 익히면. 네, 지금 FSD의 기술을 갖다가 옵티머스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 FSD에는 없는 기술을 몇 개 추가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계단을 오른다든지 네. 이런 거는 자동차는 계단을 오르지 않으니까요. 뭐 이런 기능들을 추가했을 뿐이고 근데 가정에서의 우리의 여러분 생활이라는 걸 해놓으면 그냥 예측할 수 없는 것의 극단이죠. 그렇죠. 갑자기 뭐가 던져진다든지 그렇죠. 애기가 바닥에 뭘 쏟아가지고 네. 미끄럽다든지 반려동물이 와서 점프업해서 달려든다든지 다리에다 오줌 싸고 그 화분이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갑자기 창문 열었는데 그냥 폭풍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뭐 어떻게 날린다든지 예측 불가능의 덩어리예요 그냥. 여기에서 AI가 학습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저한테 베이비시터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림질 해주고 집 나갈 때 뭐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인사해. 이건 여러분 오래 걸릴 일이에요. 이건 AI가 해결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거든요. 부부싸움하면 또 로봇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총으로 쏠 것인가 말. 누가 뭐가 날라올 때 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막아줄 것인가 막아줬다 한 대 더 맞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또 하나의 이번에 그 도시가 녹지로 바뀌는 것처럼 비전을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공장에 언제 빨리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아하. 공장에 얼마에 들어갈 거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3만 달러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옵티머스 봇 한 대가 3만 달러. 예. 자율주행차랑 똑같은 가격이네. 예, 그게 할 건데 아마 리스 형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또 동생 얘기를 들면은 동생한테 너도 좀 앞서가는 회사 되기 위해서 옵티머스 봇 한 서너 대 들어오지 뭘. 그렇게 하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얼마예요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뭐보다 싸야 되냐면 최저임금보다 싸야 돼요. 사람 인건비보다. 네. 왜냐하면 뭐 죄송합니다. 제 여동생 공장은 화성에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100%거든요. 화성에 먼저 가셨네요. 네, 그래서 화성 공장에 있고 화성에 공장이 있고 네. 네, 화성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주말 야근도 있고 뭐 주말 특근도 있고 저녁 야근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최저임금이잖아요.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주말 특근하고 저녁 야근을 반드시 안 해주면 월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장을 야근도 되고 특근도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본이 최저임금 수준이니까요. 예. 자, 그럼 여기에 로봇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심지어 중국에서 만약에 그 로봇이 들어가려면 인도에 들어가려면 더 싸야 돼요, 여러분. 아하. 그러니까 비싼 로봇 만들어가지고 우리 로봇 30만 달러인데 쓰시죠. 사장님이 우리도 회사에 인공지능 로봇 하나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있어 와서 구경 좀 해. 이런 폼사를 위해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 한 대 있어 구경. 네, 생산성을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하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꿈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로봇을 싸게 만들 수가 있나요? 그것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많이 판매해야 규모의 경제도 나오지만 자동차 산업과 로봇 산업을 완전히 일치시켜 놨어요. 자율주행은 그것의 지능은 인텔리전스는 뭘로 합니까? FSD를 사용하죠. 그리고 X.com의 그록이라는 걸 가져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X.AI에 지분 투자하는 거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록이 와야 이번에 옵티머스가 말을 했잖아요. 그 XAI라는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X.AI 예. 거기에서 만드는 것이 그록이라는 것인데 예. 여기 이번에 젠슨 왕이 막 칭찬했던 것처럼 10만 대를 갖다가 몇 주 만에 클러스터를 만들었죠. 여기 것을 이번에 서클로 출원돼요. 그걸 했으니까 이번에 갑자기 옵티머스가 말을 했잖아요. 대화도 하고 그거는 자율주행 AI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건 뭐냐면 차량의 FSD가 진화할수록 옵티머스의 인텔리전스가 진화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네네.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죠. 예. DOF, 디그리 오프 프리덤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절마다. 이것이 일종의 관절마다 있어야 될 일종의 근육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리니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로테이션 회전하는 거가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듭니까? 테슬라가 직접 만들어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 기술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술력으로 크기를 줄일 뿐이지 확장하는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죠. 그다음에 또 배터리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이 자동차처럼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작잖아요. 크지가 않잖아요. 예. 이 가슴팍에만 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머리나 다리 이런 데 막 못 쑤셔요. 예. 이 가슴팍이 되게 170m 크기니까 되게 작은데 여기에 배터리 몇 개 넣어놨더니 1시간마다 2시간마다 충전해 주세요. 막 이러면 저 충전하고 올게요. 막 혼자 막 일하다가 빠지고 이러면 공장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7시간 4시간 작동하면서 점심 브레이크를 할 때 30분 잽싸게 하고 오거나 제일 좋게는 8시간은 돌아가 줘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AS 비용도 대단히 중요해요. AS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저임금 플러스 AS 비용하면 관리비가 더 들어. 관리비가 대단히 들죠. AS도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여하튼 이 모든 것이 배터리도 그렇고 자동차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초기에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